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욱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력을 지키며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것은 노년에 꼭 필요한 생명 유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고기와 달걀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붉은 살코기인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B1, 철분, 아연, 셀레늄이 들어있어 노년층의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달걀은 소화가 잘 되고 콜린, 루테인, 비타민 D가 풍부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뇌 기능과 시력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고기와 달걀은 단백질 중심 식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이 좋은 단백질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고기와 달걀을 챙겨 먹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고 근육이 줄고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는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와 흡수 그리고 근육으로의 전환 능력이 나이와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고 근육을 합성하는 반응 자체도 느려집니다. 게다가 기름진 고기, 튀긴 달걀처럼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조리 방식은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이상 노인의학과 기능의학을 중심으로 진료해온 김용태 박사입니다. 지금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건강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기와 달걀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뛰어난 흡수력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식품들을 식단에 잘 활용하신다면 노년기의 단백질 부족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몸에 잘 맞게 흡수되게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식품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말린 명태, 즉 북어입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북어국은 해장뿐 아니라 기력을 회복하고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해온 매우 친숙한 식재료이지요. 말린 명태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단백질 함량입니다. 100개 무려 75개 단백질이 들어있어 달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붉은 고기와 달리 지방이 거의 없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을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노년기의 고기나 달걀이 때로는 소화에 부담을 주는 반면 말린 명태는 훨씬 가볍고 흡수가 잘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활용법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미지근한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리면 비린내가 줄고 단백질이 더 잘 풀려 나옵니다. 무와 함께 끓이면 소화가 더 잘 되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북어살을 잘게 찢어 달걀찜이나 전병에 넣으면 달걀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 더 완전한 단백질 음식이 됩니다. 심지어 곱게 부셔 밥 위에 뿌리고 참기름 몇 방울을 곁들이면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노년층 맞춤 반찬이 됩니다. 말린 명태는 단순히 해장용 국거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화가 잘 되고 근육을 지켜주며 간 건강까지 돕는 단백질의 보고 바오쿠라 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식품입니다. 진료실에서는 60세가 넘은 환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먹으면 더부룩하고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요. 그럼 전 단백질을 어디서 얻어야 하나요, 선생님?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그저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작은 씨앗 안에는 단백질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 보고입니다. 작은 한 스푼만으로도 몇 그램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좋은 지방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뇌를 맑게 유지해 줍니다. 고기와 달걀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성분이지요. 또한 들깨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예전에 68세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래기죽에 볶은 들깨가루를 조금 넣어 먹었더니 입맛도 살아나고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더 생기더라고요. 들깨의 좋은 점은 활용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채소나 버섯을 끓일 때 들깨가루를 한 숟갈 넣으면 국물이 고소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뼈국이나 미역국에 넣으면 칼슘 흡수율이 올라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잘 볶은 들깨가루를 밥 위에 뿌리거나 찐 고구마에 곁들여 찍어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식사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 들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심혈관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은근한 건강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품은 바로 율무입니다. 율무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은 물론 전통의학 속에서도 자주 등장해온 곡물입니다. 영양으로도 치유력으로도 가치가 높은 식품이지요. 율무는 곡물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 우리 몸에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염증을 가라앉히고 몸에 쌓인 과잉 수분을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잦은 어르신들께 아주 유익합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손발이 자주 붓고 변비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율무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기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달걀처럼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율무의 장점입니다. 밥이나 죽 또는 가루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어 소화력과 씹는 힘이 약해진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4세의 할머니셨습니다. 무릎 수술 후 식욕이 없고 고기를 먹으면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박과 기장을 넣은 율무죽을 추천드렸더니 소화가 편해지고 입맛이 돌아왔으며 잠도 더 깊고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무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볶아서 곱게 갈아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아침 곡물차처럼 속이 든든해지고 현미밥에 대추 몇 조각과 함께 넣어 지으면 간 건강과 이뇨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이 됩니다. 또 아몬드 우유와 함께 갈아서 곡물 라떼처럼 드시면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간식이 되지요. 제가 율무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성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먹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과 부드러움 속을 편하게 해주고 관절과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특유의 순함에 있습니다. 소화기 부담 없이 몸을 조용히 회복시키는 단백질이 필요할 때 율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속 지방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환자분들이 달걀 노른자나 마요네즈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실제로 달걀 노른자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마요네즈는 노른자에 정제된 식용유를 섞어 만든 제품이라 매일 섭취할 경우 혈중 지질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병력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콜레스테롤 섭취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아보카도 스프레드는 눈여겨볼 만한 좋은 대안입니다. 달걀 노른자와 달리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혈중 지방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칼륨, 식이섬유, 피토스테롤까지 함께 들어있어 심혈관 보호와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중장년 이후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과일이지요. 활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마요네즈 대신 빵 위에 으깬 아보카도를 바르고 소금이나 레몬즙을 살짝 더하면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속이 편한 스프레드가 완성됩니다. 삶은 달걀이나 연어 찐 채소와 함께 섞으면 소화에 부담 없고 영양 가득한 샐러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복잡한 식단 제한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 샌드위치에 바르던 마요네즈 대신 아보카도를 써보시라고 제안드렸죠. 6주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혈액 검사 결과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빵에 바르는 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히 몸에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달걀 노른자나 마요네즈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지방의 해답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처럼 작지만 현명한 선택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조합한 형태입니다. 바로 곤약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연 기반의 단백질 보충 식품입니다.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당분이나 지방도 없는 대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 당뇨나 비만이 걱정되는 어르신들께 특히 유익합니다. 이 곤약에 두부 삶은 달걀, 해조류, 버섯 등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함께 곁들이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가벼운 식사가 완성됩니다. 예전에 70세의 당뇨와 지방간을 함께 앓고 계신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육류를 거의 못 드셨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항상 부족했죠. 제가 추천드린 메뉴는 곤약을 표고버섯과 미역으로 볶고 그 위에 두부찜이나 삶은 달걀을 곁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간 수치와 혈당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곤약의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참기름에 살짝 볶아버섯과 함께 반찬으로, 두부와 함께 미역국처럼 끓여 부드러운 국으로, 오이, 해조류, 달걀을 넣어 샐러드로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식욕이 떨어지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소화에 부담이 적은 자연 단백질 보충 식품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두유나 아몬드 우유처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 볶은 녹두나 팥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발효된 콩 단백질 분말은 흡수도 빠르고 속이 편안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고기만이 아니라 몸에 맞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다양하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에 이런 작지만 건강한 변화를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오래된 정원과도 같습니다. 잘 가꾸면 여전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나이 든 만큼 깊은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내 몸에 맞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언가를 억지로 줄이거나 복잡한 식단을 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 몇 가지를 시작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시간이 쌓이면 몸도 조용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의사 김용태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내 몸을 위한 좋은 선택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